풍류라는 말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삶을 즐긴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풍어를 읊는 사람들을 풍류객이라고 하고 이들이 즐겨 만나는 곳을 풍류방이라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이곳 영모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정읍의 대표적인 풍류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풍류를 즐기던 영모제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외관에 걸려있는 주련은 물론이고 방 안 곳곳에 붙여놓은 시 구절에서 100여 년 전 이곳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검은고와 책을 벗한 40년 세월, 산속에 객이 된 적 몇 번이던가. 어느 날 초가집을 한 채 지으니 여기가 곧 편안한 내 세상이네. 자연과 동화되어 인간이 살고 있는 안빈낙도 하고 사는 어떤 이러한 그 자신의 삶을 자연과 비교해서 투영해서 시단에서는 그 문학적인 요소가 강했고 기존의 시를 읊으면서 장단을 넣었죠. 반주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반주악인데 이 한 시를 매개로 한 시단에 자꾸 장단이 가미가 되고 장단이 가미해지면서 악적인 측면이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시를 짓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든 예술 행위를 일컫는 풍류. 오늘날 풍류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 그 스펙트럼도 더 넓어지고 있지요. 풍류객들이 모여들었던 풍류방 영모제. 그 옛날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면면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창호를 보면 이게 팔각이죠? 예. 팔각에 빗살무늬가 아주 아름답게 창호가 조각이 되어 있고 위에 지금 한문의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필경, 예, 필공, 예, 여제, 예, 위락이거든요. 예, 반드시 경건하게, 반드시 공손하게 예. 여기에 머물며 위락을 즐겨라. 이런. 아, 여기에 머물면서 위락을 즐겨라. 네. 그러면 이 공간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인가요? 풍류방이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반드시 경건하게, 반드시 공손하게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노는 곳이 아니라 매우 절제되고 정제된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격조 있는 풍류방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했던 집주인은 어떤 인물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풍류방장의 역할은 학식도 있어야지만 그 재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먹여야 되고 가리키고 하려면 학식과 함께 재력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음악적 속성을 알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재력과 학식 그리고 음악적 소양을 두루 갖췄던 풍류방주인. 그의 흔적을 영모제 뒤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외부에선 접근하기 힘든 곳에 영모제의 주인이었던 김평창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평창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평창 군수에 따른 벼슬 이름이네요. 네, 예. 여기 본명은 김상태고요. 네. 그래서 통정대보행, 예. 평창 군수, 광산 김공, 상태 지묘. 예. 있는 거고. 예. 지금 여기 있는 정읍의 부호로 많은 풍류객들을 영모제로 불러들였던 김평창. 그와 관련된 기록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에 영모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하루는 증산께서 정읍 김평창의 집에 가시니 평창은 한평생 검은고 소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살려면 김평창과 같이 살아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김평창의 본관은 광산으로 본명은 김상태이고 강원도 평창에서 군수를 했고 동학농민혁명 땐 관군의 울량관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악소리 가득 찬 풍류방의 주인 김평창. 영모제에는 그의 면모를 짐작케 하는 주련이 하나 있습니다. 증산 도전에 보면 김평창이 평생을 검은고 가야금 가락 속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주련이 여러 개의 주련들 가운데 이제 김평창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주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고 현생 모년 행락, 노래와 북, 그리고 검고와 생황, 음악과 사는 노년의 삶이 낙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김평창이 이곳을 이용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곳에서 어떤 이들과 교류하며 지냈을까요? 영모제에 걸려있는 편액을 통해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집에 내력을 적어놓은 상냥문은 우련 옹택규가 쓴 것입니다. 지금 상냥문을 보면 옹택규라는 분이 상냥문을 썼어요. 근데 옹택규라는 분은 어떤 분인데 여기 상냥문을 썼을까요? 고부에서 약방을 하던 분이었다고 매천야록에 나와요. 옹택규가 이 평행에도 나오지만 대단한 명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전봉준을 대신해서 무장 포고문을 썼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영모제의 상냥문을 쓴 이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만천하에 거사의 대의를 알리고 봉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니 집주인 김평창의 인맥을 짐작할 만합니다. 일설에는 녹두장군 전봉준과도 교류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으로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제가 사라지고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풍류방 영모제의 기능도 달라졌는데요. 예기조합 소수의 기녀들이 예능적 기회를 갈고 닦는 공간으로 사용된 겁니다.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관에서 연희를 담당했던 기녀들이 예기조합을 만들어 지역의 큰 행사나 개인의 회갑잔치 등에서 공연을 하고 일당을 벌어 생활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기녀와 악공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능적 기량을 갖춘 전문 연예인과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 집에 대한 탐문 조사를 할 당시에 이 집에서 김평창과 뭐 춤선생, 소리선생, 기악 이런 소리선생 이런 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너는 소리가 되니 평양으로 가고 너는 춤이 되니 한양으로 가라 라는 어떤 기생의 등급을 가리는 이용을 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이 집의 기능은 조선시대 교방, 그 다음에 가부개혁 이후에는 예기조합, 일제강점기에는 권번,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정읍 최초의 정읍 국악원이 이 집이었다는 것이 구전되는 얘기들이고, 이 집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 김평창의 둘째 아들 김기남의 아양정이었던 거죠. 정읍의 거부였던 김평창의 둘째 아들 김기남. 그가 만들었다는 아양정의 흔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읍 풍류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기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다가 아양정을 짓고 그 풍류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양별장 승적비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 별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비인데, 원래는 이 비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길이 나면서 이쪽으로 지금 옮긴 것이죠. 이 비에 적힌 내용을 통해 당시 아양정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저날이 서구여 정자를 지었구나. 수많은 나무를 심고 연못을 하나 만들었네. 봉우리에 둘러싸여 방마다 시의 향기 가득하고 벽을 쌓고 사슴을 기르고 검은고를 다시 펼쳤도다. 아양별장 승적비에서 50m가량 올라가면 아양정을 만들었다는 서구 김기남의 묘소가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김평창이 운영하던 영모제와는 달리 이 일대에 풍류방 아양정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풍광 좋은 곳에 지어졌다고 하는 정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이제 그 아양정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흔적이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그 연못도 있었다고 해요. 그쪽에. 그리고 이쪽 양쪽으로 이제 그 집들이 있어가지고 옆에 시중 드는 분들도 잠자고 하는 자리들이 있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1927년에 지어진 뒤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아양정. 정읍 풍류의 산실이 이곳에 있었다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풍류의 사전적 의미는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또는 그러한 생활이나 태도입니다. 음악적으로는 관악이나 관현합주를 풍류라 지칭하는데요. 여기에는 피리와 대금으로 연주하는 대풍류와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가 있습니다. 민간 줄풍류의 본원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정읍풍류입니다. 정읍 샘소리터에선 정읍풍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샘소리터의 주인인 김문선 씨는 현직 교장 선생님입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인간문화재인 스승에게 대금을 배웠고 이후 정읍 줄풍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이 줄풍류의 발원지가 된 데에는 당대 호남풍류의 시조격인 전계문이 걸출한 스타를 키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추산 선생님은 항시 그 단수를 들고 뭔 소리를 하나 만들면 그걸 음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갈고 닦고 끊임없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썬떡 하나 그것을 뭐 배워서 이렇게 되는 문제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가락을 만들고 이런 것에 그렇게 심취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부는 단수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공력이 그 나올 수 있다는 대단하거든요. 그 힘이. 전통음악의 대가로 단소산조의 창시자인 추산 전용선.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아양정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 정읍은 줄풍류의 메카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됐지요. 그렇다면 줄풍류의 중심에 서 있던 아양정에는 어떤 이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아양정터에 세워진 아양정 동계비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27년경에 아양정이라고 하는 그 풍류방을 짓고 그때 그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것이 아양계죠. 이게 바로 아양계의 내력을 쓴 비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잘 않지만 내력이 나와 있고 뒤에 계원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함께 모여 풍류를 즐기며 한 세월을 보낸 이들의 마음가짐 역시 이 비에 굳건히 새겨져 있습니다. (102명의) 아양계원 가운데 김상호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국창으로 불리는 만정 김소희의 아버지로 아양정에서 어린 딸의 소리 공부를 시켰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아양정 동계비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풍류를 했던 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풍류를 하는 층을 보면 직접 풍류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향유층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 그런 분들. 직접 이제 음악을 했던 그런 층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양계안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그 의문은 시원하게 풀렸는데요. 이 아양계안에는 계의 규칙과 계원들, 각자의 역할,
개인 신상 등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정읍 예기조합에 소속된 이들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그런데요, 향유충을 적어놓은 아양정 동계비와 연조자들을 주로 기록한 아양계안에 동시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아양정의 주인 김기남이 유일합니다. 김기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찍이 제가 보니 21살 때인가부터 은거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이제 일제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한말 이제 거기는 그렇게 써야 돼요. 최고의 검사였다. 검고를 잘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평을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검고를 잘하셨다고 그래요. 사진 오른쪽 편에 양복 입은 인물이 바로 아양정의 주인 김기남입니다. 음악 애호가이자 풍류객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그가 있었기에 정읍은 풍류의 고장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정읍 풍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김기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터전이 마련된 것이고. 음악 소리 가득한 집을 만들었던 아버지 김평창과 그 뒤를 이어 풍류객들을 보살폈던 김기남. 이들 부자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정읍 풍류의 역사와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정읍 진산동 영모제를 살펴보면서 이 집의 주인이었던 김평창과 그리고 그의 아들 김기남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이 소리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는 풍류방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영모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